등장인물 강지우 32세 남건축가. 모든 사물과 관계의 수치와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믿는 완벽주의자. 이서윤 32세 여가구 디자이너. 지우의 10년지기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감정에 솔직하지만 지우와의 관계를 잃을까봐 거리를 유지해왔다. 지우의 손이 서윤의 허리선을 타고 올라가 등 뒤의 지퍼를 찾아낸다. 서윤은 신음 섞인 숨을 내뱉으며 지우의 목을 감싸 안는다. 차가운 사무실 공기는 두 사람의 열기로 순식간에 달아오른다. 지우는 서윤의 쇄골에 깊게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기를 탐닉한다. 도면들이 바닥으로 흩어지고 고가의 설계 장비들이 밀려나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지우는 평소의 결벽증은 온데간데 없이 서윤의 살결 위로 자신의 존재를 새기듯 탐욕스럽게 파고든다. 서윤의 셔츠 단추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지만 곧 두 사람의 격정적인 숨소리에 묻힌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파괴를 의미했다. 그들이 쌓아온 안전한 우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파편들이 두 사람의 몸 위로 쏟아진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시간이 사무실을 지배한다. 과거 회상 10년 전 대학 설계 실습실. 과제 제출을 앞둔 폭풍 전야의 실습실. 학생들의 거친 숨소리와 커터 칼질 소리만 가득하다. 22살의 지우는 자로잰 듯 반듯한 책상 앞에 앉아 제도판 위에 정교한 선을 긋고 있다. 지우의 손목 위에는 잉크 한 방울 묻어있지 않다. 그때 옆자리에서 졸고 있던 서윤의 머리가 지우의 어깨 쪽으로 툭 떨어진다. 지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평생 그어온 직선 중 처음으로 아주 작은 굴곡이 생긴다. 지우 낮게 읊조리며 이서윤 일어나. 너 지금 내 도면 망쳤어. 서윤 잠결에 눈을 비비며 뭐야 고작 읽잖아. 지우야 사람이 어떻게 직선만 긋고 사니? 가끔은 휘어지기도 하고 번지기도 하는 거지. 서윤은 장난스레 지우의 제도판 구석에 연필로 작은 꽃 그림을 그려 넣는다. 지우는 경악하며 지우개를 들지만 꽃을 지우려던 손길은 멈춘다. 지우선은 약속이야. 이 선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져. 내 세상도 마찬가지고. 서윤 그럼 내가 그 선 옆에 서 있을게. 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기둥 말고 그냥 그 선이 심심하지 않게 같이 번져주는 물감으로. 10년 후 현재.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비친다. 실내는 차가운 금속성 가구들과 도면들로 가득하다. 책상 위에는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있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2m쯤. 지우가 설계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화의 거리라고 정의한 수치다. 지우 도면 위로 안경을 고쳤으며 서윤아 이번 협업건 말이야. 침실 가구 배치는 네가 맡아줘. 하지만 거실 동선은 내 허락 없이 수정하지 마. 거긴 내 영역이야. 서윤 연필을 굴리며 비스듬히 앉아 영역이라. 넌 가끔 이 사무실이 아니라 감옥을 짓고 있는 것 같아. 선 하나만 넘어도 경보음이 울릴 것 같은 그런 감옥. 지우선이 없으면 무너지기 쉬우니까. 관계도 건물도. 지우는 습관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 자신의 노트북 앞쪽 서윤과의 경계에 일직선으로 붙인다. 장난 같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행동이다. 서윤은 그 노란 테이프를 빤히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는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창문을 때린다. 마감을 앞둔 두 사람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지우가 장식장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낸다. 평소라면 마시지 않았을 독주다. 서윤 웬일이야? 네가 마감 전에 술을 다 마시고. 지우비가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는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한다. 서윤은 취기가 오르자 평소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진다. 서윤 지후야. 넌 그 선 안쪽으로 누군가를 들여보낸 적이 있긴 하니? 아니면 네가 그 선을 넘어가 본 적은? 지후. 지우는 대답 대신 술을 들이킨다. 서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는다. 1.2m였던 거리가 30cm로 좁혀진다.
지우의 어깨와 서윤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깝다. 지우의 시선이 흔들린다. 그는 서윤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한다. 정적이 흐른다. 오직 빗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지우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 손가락 끝이 서윤의 손등에 스친다. 평소라면 즉시 손을 뗐을 그가 이번에는 서윤의 손을 천천히 덮어 누른다. 지우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서윤을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녀를 끌어당기고 싶다는 본능이 격돌한다. 서윤은 피하지 않고 지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서윤 넘어와. 지우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만든 그 빌어먹을 선 좀 버리고 나한테 와. 지우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는 잡고 있던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당겨 그녀를 소파로 밀어넣는다. 테이블 위에 붙어있던 노란 테이프가 지우의 거친 움직임에 쓸려 찍 소리를 내며 찢겨나간다. 지우네가 먼저 넘으라고 한 거야. 나 이제 안 멈춰. 지우의 입술이 서윤의 입술을 집어삼킬 듯 덮친다. 10년의 갈증이 터져나오는 순간이다. 서윤 낮은 목소리로 지금 선 넘었어 너. 지우 알아. 그런데 오늘은. 이선이 숨이 막혀. 지우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는 서윤을 향해 몸을 돌린다. 서윤의 눈가에 맺힌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는다. 지우가 손을 뻗어 서윤의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감싸준다. 차가운 금속 같던 그의 손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전해진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코끝이 맞닿고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는 순간 10년 동안 견고하게 버티던 방어벽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러웠으나 이내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격렬해진다. 지우는 서윤의 허리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앉힌다. 서윤의 손은 지우의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고 지우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에서 턱선 그리고 목선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셔츠 단추가 풀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힌다. 소파 아래로 떨어진 도면들이 두 사람의 몸짓에 흩어진다. 지우는 서윤의 귓가에 낮게 음조린다. 한 번 넘으면 다시는 못 돌아가. 그래도 괜찮아? 서윤은 대답 대신 지우의 등을 더 세게 껴안는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금기된 영역으로의 투항이었다. 이제 사무실은 더 이상 설계 사무소가 아니다. 두 사람만의 원초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바닥에 흩뿌려진 설계 도면들은 그들의 격정적인 움직임 아래서 구겨지고 찢겨나간다. 지우는 평소의 결벽증적인 정돈을 잊은 채 서윤의 몸 곡선을 따라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듯 탐닉한다. 서윤 또한 그동안 억눌러왔던 애증과 욕망을 쏟아붓는다. 스탠드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번뜩이는 번개 불빛만이 간헐적으로 두 사람의 엉킨 실루엣을 비춘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었다. 서로를 가로막던 완벽한 타인이라는 선을 지워내고 서로의 살갗 아래 숨겨진 진심을 확인하는 처절한 의식에 가까웠다. 지우의 손이 서윤의 허리선을 타고 올라가 등 뒤의 지퍼를 찾아낸다. 서윤은 신음 섞인 숨을 내뱉으며 지우의 목을 감싸 안는다. 차가운 사무실 공기는 두 사람의 열기로 순식간에 달아오른다. 지우는 서윤의 쇄골에 깊게 얼굴을 묻고 그녀의 향기를 탐닉한다. 도면들이 바닥으로 흩어지고 고가의 설계 장비들이 밀려나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지우는 평소의 결벽증은 온데간데 없이 서윤의 살결 위로 자신의 존재를 새기듯 탐욕스럽게 파고든다. 서윤의 셔츠 단추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지만 곧 두 사람의 격정적인 숨소리에 묻힌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파괴를 의미했다. 그들이 쌓아온 안전한 우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파편들이 두 사람의 몸 위로 쏟아진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시간이 사무실을 지배한다. 비가 그쳤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든다. 지우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고 서윤은 그의 셔츠를 걸친 채 창가에 서 있다. 바닥에는 어젯밤의 흔적 흐트러진 옷가지, 엎질러진 술잔, 그리고 반쯤 찢겨나간 노란 마스킹 테이프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서윤 이제 어떡할 거야? 내 도면들 다 엉망이 됐는데.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도면 조각을 주워 올린다. 거기엔 발자국과 술자국이 선명하다. 지우 다시 그려야지.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설계가 될 거야. 선이 없는 집을 짓고 싶어졌거든. 지우가 다가가 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묻는다. 어젯밤의 격정은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불편한 거리 대신 무거운 공기가 자리 잡는다. 사무실은 다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지우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노란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다.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새로운 도면이 펼쳐져 있다. 그때 서윤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온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우의 의자 옆에 바짝 붙어 앉는다. 1.2m의 거리는 이제 0m가 되었다. 지우, 서윤아, 여기 이 부분. 네가 말한 대로 벽을 허물었어. 어때? 서윤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응, 훨씬 낫네. 숨쉬기 편해졌어. 지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가볍게 입을 맞춘다. 이제 그들에게 금지된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선을 넘었기에 감당해야 할 새로운 책임과 사랑이라는 미지의 영역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다. 경기도 외곽, 짙은 숲을 마주한 2층 주택. 이 집에는 문턱이 없다. 거실과 테라스는 통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높낮이 없이 이어지며 안방과 작업실 사이에는 육중한 벽 대신 반투명한 커튼과 가구들이 느슨하게 영역을 나눈다. 지우가 그토록 집착하던 마스킹 테이프의 직선 대신 서윤의 취향이 담긴 비정형의 나무 식탁과 부드러운 가죽 소파가 공간의 중심을 잡고 있다. 창밖에는 1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다. 과거의 지우에게 비는 소음이자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지만 지금의 그는 창을 조금 열어 빗소리를 실내로 들인다. 지우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커다란 설계 테이블 앞에 앉아있다. 예전처럼 자를 대고 칼같이 선을 긋는 대신 그는 연필을 쥐고 캔버스 위에 자유로운 스케치를 남긴다. 그때 서윤이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턱을 갠다. 서윤, 지우야, 이 부분. 벽을 더 낮춰보는 건 어때? 마당의 나무가 집안까지 들어오는 기분이 들게. 지우 서윤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응, 내 말이 맞아. 선이 너무 분명하면 풍경이 잘려나가니까. 지우의 책상 구석에는 10년 전 서윤이 장난스레 그렸던 그 꽃 그림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젯밤 두 사람이 마시다 남은 와인 잔과 정돈되지 않은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과거의 지우라면 결코 용납하지 못했을 무질서다. 지우, 가끔은 무서워. 네가 내 선을 다 지워버려서 내가 어디까지가 나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 서윤, 지우의 입술에 짧게 입 맞추며 그럼 내 선을 빌려줄게. 네가 길을 잃지 않게 내가 내 경계가 되어주면 되잖아. 지우는 웃으며 서윤을 자신의 무릎 위로 끌어당긴다. 이제 1.2m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